당신이 몰랐던 기독교와 술 이야기, 파스테르와 웰치와 코카콜라,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금주령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국교회 이야기를, 금주령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말기 조선인들이 타락을 해서 한국교회가 금주령을 펼치게 됐다 라고만 배우셨을 겁니다. 과연 그게 진실의 전부일까요? 어찌 보면 당시 19세기는 금주령이 세계의 추세였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산층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금주령을 펼쳤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 금주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시작과 관련된 세 분의 인물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금주론을, 한국 기독교의 금주령을 생각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기독교의 대분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성찬에 사용되는 유교병의 문제였습니다. 1054년에 행해진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유럽교회의 대분열의 원인은 사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즉, 서방교회의 필요쿠의 사용과 성만찬 때의 무교병 사용과 토요일 금식제도, 성직자 독신주의 등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는 성찬의 빵에 효모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생긴 논쟁이었습니다. 레오 9세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미카엘 케룰라리오스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결국 유럽 교회가 대분열이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케룰라리오스가 서방교회가 성찬에서 무교병을 사용하는 것과 토요일에 금식하는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들의 고기를 먹는 것이 이단적이라고 비난했던 일로 그 대분열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잊혀진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대분열, 성찬 포도주 문제였습니다. 성찬의 포도주 논쟁은 19세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던 절주 혹은 금주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교회는 금주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찬에서 포도주를 거부하는 교회들과 금주 운동의 영향을 받았지만 성찬에서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는 교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금주 논쟁 사이에는 저온살균법을 고안해낸 파스테르, 저온살균법으로 포도즙을 만들었던 웰치 부자 목사, 그리고 포도주 원재료를 뺀 음료수인 코카콜라를 만들었던 존 펜퍼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루이 파스테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생물학자 겸 미생물학자와 화학자로 알려진 루이 파스테르가 효모가 설탕을 알코올로 만들어낸다는 이론을 1858년에 출간하게 됩니다. 파스테르는 지역 술 제조업자가 비트로 알코올을 만드는 일과 결과적으로 쉬워지는 문제 해결의 방법에 조언을 요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1861년쯤 효모와 설탕과 공기의 노출의 발효가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미생물의 증가가 우유, 맥주,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해결책으로 60도에서 100도 정도로 그 액체를 데워서 박테리아나 곰팡이를 죽일 수 있다라고 대안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사건이 파스테르가 화학과 교수에서 생물학자로 변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큼해지는 포도주, 맥주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반응해서 이 파스테르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런 현상이 화학적인 변화인 줄 알았지만 결국 이것이 생물학적인 변화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살균법, 뜨겁게 끓이는 살균법이 있었었는데, 이 파스테르는 저온 살균법을 드디어 발견해낸 것입니다. 토마스 브레멜 웰치 목사는 금주운동의 일환으로 절주형 성찬 포도주를 개발하게 되었고, 가짜낸 포도즙을 60도로 데워서 최초의 발효 없는 포도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1865년 이후에
파스테르의 발효와 저온살균 특허 소식을 들었고요. 이 특허대로 포도송이를 따서 데워서 병에 담았고 포도주를 성찬용으로 거부하였던 교회들에게 광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그 토마스 웰치 목사의 아들입니다. 찰스 에드가 웰치인데 그는 아버지 토마스의 포도즙을 널리 선전하고 또 성찬 포도주를 거부한 교회들에게 보급하였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 약효를 성공적으로 널리 알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알린 문구를 보면 장티푸스, 폐렴, 복막염,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등의 만성질환의 통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 포도즙을 교회와 또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존 펜버튼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존 펜버튼은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의 이 제조법에도 금주운동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코카콜라가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신 약사 존 펜버튼이 프랑스에서 코카인의 알코올 추출액에 와인을 혼합한 백마리아니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져와서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1885년에 상표 등록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는 원래 두통 치료제를 고안하다가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용상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1886년 금주운동의 여파로 그 자신의 발명품에 포도주를 빼고 설탕을 첨가하였고 거기에 코카잎과 콜라나무 껍질의 추출액을 첨가한 코카콜라를 판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는 코카인이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마약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코카콜라는 탄산수와 설탕과 여러 가지 비밀 향료 등을 혼합한 주성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카콜라로 판매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앞서 말씀드린 웰치나 코카콜라가 결국에 가서는 설탕을 없앤 콜라까지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가장 대중적인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음료수가 어떤 금주 운동에 비롯돼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떻게 성장해서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인터넷 사이트와 다른 책들을 참조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